작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이고요. 올해 5월에 SNS에 업로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정말 이 피해 학생은요, 사건 당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영상이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학생의 편을 들어줬고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어떤 영상 보면 막 누가 괴롭히고 그러면 제발 내 앞에 나타나라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막 말리고 제압하고 싶다는데 저런 장면 정말 제 앞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냉정하게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하얀 옷 입은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와 과거에 어떻게 지금 당해왔던 게 보이니까 이런 일은 내 앞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저는 진짜 혐오해요. 지금 피해를 본 학생이 이제 남의 아이 같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맞으면서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끔찍한 것 같아 진짜. 폭행의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건 간에 변명거리에 불과하고요. 100%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에게 이제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원인 중 하나는 가해자들에게 있는 욕구의 결핍 내진 좌절입니다. 가정 내에서 예를 들어 부모들이 좀 애정을 베풀어주고 애착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결핍되거나 좌절되었을 때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 가해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요. 가정 내에서 스스로가 아동 학대를 겪거나 피해를 입거나 혹은 부모 사이에서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소화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걸 또래에 대한 폭력으로 푸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면서 저들 가해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다 피해자 너 때문이야. 라는 책임의 전가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무차별 범죄의 심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줌으로 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자존감이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공격성이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는 영상까지 촬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웃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디 외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그냥 사람들이 정말 왔다 갔다 편하게 맞아요. 하는 곳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생각인지. 그냥 누가 지나가서 말 걸면 왜 아무 사이 아니여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제압돼 있는 상태예요. 피해자가.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 이제 사건에 있어서는요, 웃으면서 저렇게 방관을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하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 가해자들은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잔혹한 행동들을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서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심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게 좀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저 아이들의 인식 속에는요, 옳고 그름보다는 강하냐 약하냐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강자와 동일시하고 싶은 거죠. 나는 강한 쪽이야, 강한 편이야. 약자 편, 피해자 편에 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피해자를 비인격화합니다. 나랑 같은 인격,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맞아도 돼, 맞아도 싸. 이런 식의 그런 합리화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비인격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심리적 과정들이 아이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어른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학교든 사회든 집에서든 유심히 보는 이 관심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아이가 가해자 쪽으로 이렇게 재밌어서 혹시나 누군가를 막 놀리고 괴롭히는 쪽 있지는 않을까 되게 민감하게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집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찰에서는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까지도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